옛날 옛적 한국의 평화로운 마을 홍성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홍주성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성곽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성곽 주변에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비밀의 숲이라 불렀으며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의 어느 마을에 용감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늘 모험을 꿈꾸는 소년으로 언젠가 비밀의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날 민수는 모험이라는 설렘을 이기지 못하고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에게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안은 무척 신비로웠습니다. 이끼가 낀 돌길과 울창한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들리는 건 새소리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어느덧 숲 한가운데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꽃이 가득한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꽃향기를 맡으며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 슬픔의 착 누름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민수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고 그곳에서 부상당한 비둘기를 발견했습니다. 비둘기는 날개에 나뭇가시가 박혀 있어 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비둘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비둘기는 점차 힘을 회복했습니다. 날개를 다시 펴고 날아오른 비둘기는 민수의 도움에 감사하는 듯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숲을 나서려는 순간 비둘기는 낮게 울며 그를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지만 비둘기는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민수는 비둘기가 그저 그를 따르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비둘기는 오랜 시간 동안 홍주성을 지켜온 마법의 비둘기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함께하며 비둘기와 함께한 민수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신기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비둘기의 모습을 한 연로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 성 안에 숨어있는 마법을 알려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비둘기를 따라 마을의 깊숙한 곳 홍주성 아래에 고대의 마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비둘기를 믿고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성 아래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 신기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마을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의하면 홍주성의 진정한 비밀은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힘이 담겨있는 마법이었다고 합니다. 민수의 용감한 행동과 비둘기의 도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고대의 마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의 삶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며 그와 비둘기의 이야기는 홍성의 새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홍성은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용감함과 우정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의 깊은 산속에는 푸른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산속의 가장 높은 봉우리 구봉산의 정상 근처에 위치한 숨겨진 호수에 살았다. 용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대전 지역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용은 자신만의 룰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사람들은 결코 용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용은 매달 보름달 아래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며 신비한 물결이 호수 위로 반짝이면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의 축복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전의 작은 마을에는 호기심이 넘치는 소년 수호가 살고 있었다. 수호는 용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용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수호는 결심했다. 내가 꼭 용을 찾아서 만나보겠어 라고 다짐한 수호는 밤늦게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구봉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마침내 용의 호숫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푸른 달빛으로 가득했다. 보름달이 떠오르자 물결이 반짝이더니 그 중심에서 푸른 용이 나타났다. 수호는 숨도 잘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용이 말했다. 누구냐? 나의 고요한 왕국에 나타난 자는? 수호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대전의 수호라고 합니다. 용님을 뵈러 이곳에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용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야기했다. 내가 나를 발견한 것은 내 용기와 결심을 보여주는구나. 하지만 나의 규칙은 깨지 말아야 한다. 대신 너에게 특별한 힘을 주겠다.
그리하여 용은 수호에게 대전의 자연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전해주었다. 또 수호와 용만이 하는 특별한 소통 방법을 알려주며 필요할 때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로 수호는 대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용의 사명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대전의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노고에 감탄하고 그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다. 세월이 흐르고 수호는 대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전설은 대전 지역의 신화가 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다. 여전히 구봉산의 정상에 있는 호수에는 푸른 용이 살고 있으며 지금도 밤하늘의 보름달 아래에서 호수는 반짝이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대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춘천의 소양호 근처에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된 신비로운 존재 불의 여신 소양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춘천이 작은 마을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그 마을에는 언제나 물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큰 문제였다. 마을 사람들은 소양호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지만 물이 쉽게 마르곤 하여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매년 소양호에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그해 여름 가뭄이 유독 심했을 무렵 마을의 젊은이 중 한 명인 수호는 소양호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 호수 근처로 나섰다. 수호는 항상 소양호의 전설에 호기심을 품고 있었고 소양 여신이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흥미가 일고 있었다. 소양호에 도착한 수호는 마음을 담아 조심스레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물결 사이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파도 위에 나타났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 여인은 바로 소양 여신이었다. 여신은 수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마.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원을 빌렸다. 여신은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약속의 증표로 호수의 한 조각을 반딧불처럼 빛나는 돌로 변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소양호의 물은 한 방울도 마르지 않고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은 그 해에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양 여신께 감사의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올리곤 하였다. 수호는 그 빛나는 돌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소양 여신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전하며 소양호를 목숨처럼 지키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춘천의 수많은 이야깃거리가 되며 언제나 물의 여신 소양이 춘천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아직도 소양호를 찾는 사람들은 파도 위에 반짝이는 섬광이 보이면 소양 여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믿으며 그녀의 은총을 기리며 고요한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문경지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요새처럼 보이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문경세제는 조선 시대의 중요한 교통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문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이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산령의 전설입니다. 문경의 산들은 각자의 고유한 산령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령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이곳에 머무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어느 날 문경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계절의 순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었지만 신비로운 힘에 의해 자연의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바로 찾아오는 등 계절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경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현자였고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산령들의 도움을 받아 사계절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산령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식은 문경 지역에서 몇 세대에 걸쳐 전수되어 사계절에 대한 찬송과 기도 그리고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드디어 그날 온 마을 사람들이 계곡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연의 변화를 기리는
특별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맑은 샘이 쏟아오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모여 앉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지막 순간의 주의를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겹겹이 쌓인 구름이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이 숲속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나나늘이 윙윙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눈앞에 존재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사계절의 여신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봄의 여신은 아카시아 꽃향기를 머금은 바람과 함께 다가와 그녀의 동이 트기 시작하며 풍성한 녹색의 싹들을 일깨웠습니다. 여름의 여신은 온전한 태양의 빛과 함께하며 마을의 들판에 풍요로움을 약속했습니다. 가을의 여신은 구체적인 황금빛 햇살을 들고 와서는 들녘을 풍부한 수확으로 장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여신은 고요한 하얀 눈으로 덮인 차갑지만 깨끗한 세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별들과 달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분명해진 것은 모든 삶의 형식을 유지하려면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은 자연의경 이로움에 감탄하며 그들의 삶 속에 자연의 리듬과 지혜를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문경은 다시금 평화로운 계절의 순환 속에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문경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설을 대대로 전하며 산령들의 축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